엄마가 마셔버릴 볶음탕. 좀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 30분 간격으로 머리를 한 번씩 감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초콜릿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초콜릿이 금빛인지 은빛인지 기억이 안 나요. 발로 뛰는 세상 이야기 How do you do?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속속들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하는 곳인지 또는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방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STL 컴퍼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16년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한길 외길을 파고 계신 노영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TL 컴퍼니의 노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걸 막 여쭤볼 텐데 네.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해가 되진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여쭤볼 거라서. 뭐 저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가 오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맨날 속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한 16년 정도? 네. 한 16년 정도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네. 그럼 지금 회사가 하고 계신 거나 그럼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디지털 통합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아주 작게는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리뷰부터 그다음 뭐 사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것들이 바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어느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이탈을 하는지 언제 결제를 하는지를 추적을 해서 결제 한 번 했던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메시지를 보내서 결제하게 만들고 뭐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의 다양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네. 예, 현재는 지금은 이제 커머스 마케팅 쪽으로 현재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오늘 그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좀 많은 그 정보나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다른 광고, 뭐 TV 광고라든지 오프라인 5개 광고라든지 신문, 매체, 또 행사 이런 광고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일단 좀 쉽다. 네. 예, 뭐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 섭외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블로그를 찾아서 쪽지만 보내도 한 명 섭외하는 거는 꼭 어떤 전문가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블로그 한 명 섭외하는데 비용이 사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직접 섭외하는 경우에는 뭐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드리거나 네. 또는 물품만 지원해도 섭외가 돼요. 네. 하지만 대행사를 통하게 되면 뭐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있지만 어쨌든 단돈 5만 원, 10만 원으로도 광고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장점은 일단은 쉽게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럼 블로거가 아까 이제 뭐 물건만 제공을 한다든지 네. 뭐 또는 이제 5만 원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시로 그러면 블로거가 한 몇만 명 정도가 됐을 때 네. 가격대 그리고 최고의 이 정도 되면 네. 얼마 번다 뭐 이런 좀 그래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블로그는 방문자 기준으로 보통 가격을 책정합니다. 뭐 방문자 1 평균 1000명. 방문자 기준 1 평균 1000명. 그 다음에 뭐 방문자 기준 1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네. 네,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행사한테 광고 대행사한테 섭외를 할 때는 보통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1000명에서 그 3000명 사이를 보통 이제 그 일반 뭐 파워블로그에서 가장 시작하는 단계 파워블로그를 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그래서 구간이 아주 크진 않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비용을 지불한다고 무조건 섭외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래머, 유튜버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또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과 맞지 않는 컨텐츠는 또 진행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 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품 이미지하고 본인 이미지가 맞아야지 가격도 이제 조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네. 누구라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네. 블로거에게 가장 많은 지불해본 금액 저는 한 명만 이제 얘기하신다면 150만 원 지원한 적 150만 원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또 제 네. 생각에는 요즘 블로거가 워낙 힘이 세다 그러니까 네. 이게 블로거하고 커머스 이용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보통 이런 개인 미디어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 미디어. 자, 개인 미디어인 경우에는 유튜브가 제일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 네. 유튜브는 구독자와 노출과 송출 더하기 그 다음에 제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제작이라는 게 들어가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했던 유튜버 중에 가장 비쌌던 사람들은 5천만 원 이상 네, 한 번 지불하는데 5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 구독자 한 50만 명? 50만 명이 그러면 5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네. 영상은 한 번 나가게 되지만 네. 보통 광고 계약을 하면 뭐 단발로는 6개월도 하고 길게는 1년도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설정은 어떻게 따로 안 돼 있나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 있는 건가요? 콘텐츠가? 보통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기업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언제 유튜브를 쓰냐면 다 제품 런칭 초기에 사용합니다. 단발성. 그래서 사실은 뭐 1년, 2년이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서 보통은 뭐 3개월, 6개월에서 진행을 하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갖다 계약을 하는데 연예인이랑 비슷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차 저작권 또 이제 6개월 계약을 만약에 했는데 조금 더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연예인처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또 이거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내가 우리 브랜드에서 따로 별도로 다른 채널에 쓰겠다 그럼 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네, 이런 식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는 연예인 섭외하는 거랑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다음 인스타그래머.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팔로워 기준으로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선에 섭외가 되고, 그 다음에 5만 명, 10만 명이 넘어가면 뭐 그때부터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꼭 영향력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네, 요즘에 이제 그 가짜 인스타그램 뭐 정말 많거든요. 뭐 10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독자 10만 명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 많고, 또는 구독자가 한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쪽은 사실은 금액 자체가 조금 책정하기가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150만 원 불렀는데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블로그 150만 원 받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아무리 비싸봤자 많이 비싸게 주신 분은 한 30만 원? 40만 원 주실 게 마지막일 텐데 150만 원짜리가 누구냐면 바로 IT 전문 쪽입니다. IT 쪽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나 먹방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게 쉽습니다, 사실은. 어디 가서 먹고 후기 찍고 사진 찍고 올리는 정도. 물론 블로거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쉽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내가 하던 패턴과 내 생활을 하지만 IT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요. 삼성에서 휴대폰이 나왔다. 그럼 이거를 블로그를 쓰시는 IT 전문 블로거들은 엄청나게 이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보다 뭐가 좋은지를 IT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걸 다 정리해서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번 블로그에 글 쓰는 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섭외도 힘들어요. 왜냐면 삼성 거를 하신 분들은 LG 거를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보통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도 까다롭고 해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막 이렇게 대기업의 IT 기업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거의 3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잘은 없는데, 이제 진짜 말씀을 드린다면 영향력 있는 분들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블로그는 10만 원, 15만 원 되는 분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큰 비용을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내가 내 콘텐츠를 잘 써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잘 초이스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단점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하시는 온라인 마케팅의 최대 단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애드블럭입니다. 애드블럭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광고를 차단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브라우저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애드블럭이라는 그 옵션의 기능을 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도요. 네이버 상단 배너 광고 항상 보이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네, 이게 아예 안 나옵니다. 유튜브 PC에도 들어가면 밑에 광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광고를 보지 않겠다. 이거 설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설정하는 애드블럭? 네, 아, 네. 뭐 크롬이라든지요, 삼성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셔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애드블럭 기능이 다 있어요. 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순환이 생기냐. 자, 기업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소비자들이나 고객이 광고를 안 보겠다고 막아버리니까 네. 광고를 못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의 폐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애드블럭이라는 어떤 그 문화가 지금 생기면서,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G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아니, 나는 허락한 적 없는데 나한테 왜 광고를 보여줘? 광고비를, 난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얻는 게 이득이 뭐야? 이럴 거면 차라리 꺼버릴래. 그래서 이제 애드블럭, 광고를 보지 않겠다는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드블럭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대행사들의 어떤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두 번째가 바로 보세 출연입니다. 네. 사실 보세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예전에 네이버에 보시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관 검색어. 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연관 검색어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들은 매크로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요. 네. 실제로 어떤 막 카페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팔기도 합니다. 네. 자, 키워드를 한 개 넣게 되면 이게 컴퓨터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는데, 네. 자, 그 키워드를 브라우저를 키고 네이버를 키고 거기서 내가 지정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컨텐츠를 클릭을 하게 한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로봇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 키워드랑 많이 매칭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 연관 검색을 띄우는 거예요. 비슷한 컨텐츠를. 자, 이런 식의 매크로를 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는 수많은 저희는 이제 블랙 마케팅 업체라고 하는데, 블랙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봇들로 인해서 디지털 마케팅 1년간 전 세계적으로 보는 피해가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디지털 마케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 안 하지 않았지만, 자, 이제는 온라인 광고가 배너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매출도 없고 클릭은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유입이 안 돼. 그러면 이 데이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클릭을 진짜로 해서 무료 고객이 들어온 게 맞을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사실상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사실은 컨텐츠는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오늘 애드블럭과 그다음 이 보세 문제에 대해서는 네.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네. 그 쇼츠나 틱톡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전략인지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애드블럭처럼 허위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고로 멋지게 만들었던 제품들 하면서 막 소개하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와요. 네. 예를 들면 뭐 쿠쿠밥솥 그럼 막 네. 설명을 해줘요. 네, 네. 그 다음에 한경이 청소기 막 설명을 해줘요. 네. 맞아, 저 제품들 대단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이상한 치약이나 비듬약이나 네. 샴푸가 갑자기 나와요. 듣도 보다 못한 거. 네. 근데 같은 레벨이라는 식의 묻어서 네. 요즘 그 쇼츠 같은 형태가 네.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핸드폰 속에서는. 네. 혹시 그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또 온라인 쪽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후킹이거든요. 후킹? 어떻게 후킹을 시킬 거냐 생각해요. 네네. 후킹 기법을 써서 순위를 보여주는 방식이 텍스트로 됐다가 이미지로 됐다가 이제 영상으로 진화를 이렇게 했던 방식인 거죠. 쿠킹 자체가 낚시군요, 그러니까. 낚시입니다. 예. 근데 광고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광고가 대부분 낚시예요. 네. 초기 클릭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쿠팡 광고, 쿠팡을 그 마케팅 대행하는 회사의 마케팅 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쿠팡이 1년에 광고비를 한 100억 정도, 디지털 광고비를 100억 정도 쓰는데, 여기서 너무 많은 시도를 한 거예요. 배너 광고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 카피를 여러 가지 써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온라인 광고는 텍스트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팩트 있는 카피를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무료 50% 할인 네. 여기가 제일 매출 전환이 잘 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걸 넣고 싶어 하잖아요. 광고에다가 네. 막 재밌는 걸 넣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 그건 뭐겠어요? 후킹이잖아요. 네. 네, 지금 들어오면 무료. 또 저희가 연말에 이제 보통 이제 영어학원이나 뭐 영어 이제 암기 이런 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지금 결제하면 무료. 10만 원, 9만 원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광고의 어떤 기본 디지털 광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형태들도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광고를 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 행복수표라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이게 스톱할 때까지 계속 더블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만 원을 이제 해서 다음 분에게 넘기셨던 분이 이제 클레임 네. 하셨던 분이 이제 부장님이 넘기셨던 거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만나뵀던 저 또 이제 택시 네. 해외로 이제 또 판매하고 계신 네. 또 팀장님 만나서 4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 요것도 이제 다음 분에게 넘기신다 그래서 지금 에스테 컴퍼니 대표님에게는 지금 현재 네. 행복수표 8만 원이 지금 네. 저희가 됐습니다. 이거를 받으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입금을 현장에서 해드리고요. 네. 만약 이걸 다음 분에 넘기겠다 그러면 또 다음 분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16만 원의 행복수표가 다음 분에게 전달되거든요. 네. 대표님이 수표를 네.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그러면 다음 분은 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16만 원이 되고요. 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한 64만 원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살짝씩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복수표가 이제 더 행복하게 네. 비용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테 컴퍼니의 대표님 모시고 네. 많은 말씀 들어봤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힘든 것도 있었고 또는 네. 맞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채널을 보시고 저희 채널 보고 한 번 더 궁금하거나 자세히 한번 알고 싶다고 하면 제가 대표님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네. 원래 대표님이 강의 나가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로 한번 네. 혹시 댓글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하시면 네. 예, 저희가 무료로 강의를 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발로 뛰는 세상 이야기 하우두유드 오늘 STA 컴퍼니 노영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님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 하우두유드의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인터뷰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재밌는 어떤 컨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구독자님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행복 수표가 누구에게 갈지 꼭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